세계 전투기 산업의 역사는 언제나 엔진을 중심으로 돌아가 왔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논할 때 기체 설계, 항전 장비, 레이더와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하늘을 날게 하는 진짜 심장은 바로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 강국들이 오랫동안 이 시장을 독점해온 이유도 바로 엔진 기술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기술 후발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던 한국이 이제는 차세대 터보팬 엔진의 판도를 흔들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엔진 기술은 섭씨 1300도 내외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업체가 독자적으로 1650도급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열 부품을 개발했다고 공개하면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전투기 엔진의 심장부를 새롭게 정의하는 지표입니다. 러시아의 AL-31 엔진이 약 1400년에서 1500년도 수준, 최신 이젤리아 30조차 1600도급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확보한 1650도급 기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과입니다. 물론 미국이 F-35에 탑재한 F-135 엔진이 1980도 이상을 견디는 세계 최강급 성능을 자랑하긴 하지만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300도 이상을 끌어올린 기술 축적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을 압도합니다. 전투기 엔진 시장의 본질은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온과 고압을 버티며 추력을 내고 또 그 추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언론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업용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들이 이제는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직접 투입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가 확보한 고온 내열 합금 기술과 해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3D 금속 적층 제조 능력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판도를 흔드는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두산이 단순히 부품을 제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해석 소프트웨어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용 엔진 해석 프로그램은 GE, 롤스로이스, 사프란 같은 글로벌 소수 업체들이 독점해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돈을 주고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전략 자산으로 때로는 수출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상업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이 툴을 자체 제작했고 이미 수만 시간 이상 운용하며 검증을 끝낸 상황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소프트웨어와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힌다.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성과들은 단순히 엔진 성능의 향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KF-21 보람에 전투기 한 대에 탑재되는 엔진 가격은 약 260억 원에 달하며 기체 가격보다 엔진 비용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16,000파운드급 엔진을 양산하고 여기에 3D 금속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 단가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으로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장악한 사례가 있듯 전투기 엔진에서도 같은 공식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군사 전문지와 방산 기업들이 한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한국 기업이 이제는 상금까지 지불받으며 소형 항공기 엔진 수출 요청을 받는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과 검증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엔진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라매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도전은 이제 단순한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다시 쓰려는 새로운 여정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열입니다. 연소실에서 연료가 폭발하며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가 곧 엔진의 수명을 결정하고 전투기의 추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항공 엔진 제작사들은 수십 년 동안 고온 내열 소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벽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개한 1650도급 내열 합금 부품은 단순히 하나의 소재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엔진 독립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선언이자 향후 1700도, 나아가 1800도를 향해 질주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러시아의 최신 엔진,
이질리아 30조차 1600 도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프랑스 라팔의 M88, 유럽 타이푼의 EJ2200, 그리고 미국 F-16에 들어가는 F110 엔진 역시 1500도 내외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1650도 돌파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도약입니다. 물론 미국의 F135 엔진은 2000도에 가까운 세계 최강의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300도 이상을 끌어올린 한국의 추격 속도야말로 진짜 무기입니다.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은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 소재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하고 실제 엔진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투기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는 직경 1mm도 안 되는 미세한 냉각공 수백 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공기를 통해 초고온을 견디며 블레이드가 녹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는 기존 주조 방식으로는 구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업체들이 고가의 단결정 블레이드를 독점 공급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두산이 확보한 3D 금속 적층 기술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분말 상태의 니켈 합금을 레이저로 한 층씩 쌓아 올리며 머리카락보다 가는 채널을 수십 개 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덕분에 기존에 수년이 걸리던 블레이드 개발 기간을 몇 달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고 냉각 구조를 자유자재로 바꿔 실험하며 최적의 설계를 찾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제작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연소 온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냉각 효율이 좋아지면 곧바로 더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가능해지고 이는 곧 더 강력한 추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1650도라는 벽을 넘어선 것은 바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두산이 단독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은 단순히 기술 분업이 아니라 KF-21 이후 6세대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엔진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현재 두산이 준비 중인 16,000파운드급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24,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개념 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는 유럽의 EJ2200이나 프랑스 M88보다 한 단계 높은 수치로 한국이 단숨에 유럽 전투기 엔진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엔진 기술은 아직 미국의 F135처럼 2000도급 최강 엔진에 비해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유럽의 주력 엔진과는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소재와 제조 기술에서 보이는 급속한 축적 속도는 세계 평균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이어지는 한 한국이 1800도급 엔진 시대를 여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형 기술을 선도하는 새로운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또 하나의 관건은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업체들은 소재와 부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 그 부품이 어떤 변형을 겪을지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를 스스로 검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인 해석 소프트웨어가 해외 소수 기업들의 독점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GE, 롤스로이스, 사프란 같은 업체들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아예 수출 자체를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상업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해석 소프트웨어는 이런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CAD 수준이 아닙니다. 엔진 연소실에서 연료가 폭발하며 발생하는 난류를 분자 단위로 시뮬레이션하고 터빈 블레이드 표면을 흐르는 냉각 공기의 유동을 분석해 실제 운용 시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계산해냅니다. 또한 구조 해석을 통해 장시간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균열과 합금 변형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검증을 외부 기업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 한국은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제작까지 전 과정을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3D 금속 적층 제조 기술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설계와 제작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복잡한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와 연소기 라이너는 내부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냉각 채널이 수십 개 들어가야 합니다. 전통적인 주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구조를 금속 적층 프린팅을 통해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몇 년이 걸리던 개발 주기가 몇 달로 줄었고 채널 형상을 수십 차례 바꿔가며 실험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수준을 넘어 연소 온도를 더 높이고 냉각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단독 개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산은
소재와 해석 소프트웨어, 적층 제조를 담당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스템 통합과 검증을 맡으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KF-21을 넘어서 6세대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KF-21 블록 3부터는 독자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목표가 이미 제시된 만큼 현재 준비 중인 16,000파운드급 엔진과 24,000파운드급 애프터버닝 엔진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해외 반응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기술 후발국이라며 외면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을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소형 항공기 엔진 수출 요청과 함께 선수금이 지불된 사례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제작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통합 능력까지 신뢰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3D 금속 프린팅으로 제작 단가까지 절감된다면 한국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격 대비 성능으로 유럽 시장을 흔들었던 것처럼 전투기 엔진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단순히 뒤쫓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형 기술을 앞서 실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해석 소프트웨어, 3D 금속 프린팅, 고온 내열 합금이라는 세 가지 축은 한국이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부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KF-21을 넘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전체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 국산 엔진과 직결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F-21은 해외에서 도입한 F414 엔진을 사용했지만 블록 3단계부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탑재한다는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방산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카드입니다. 전투기의 수출 성패는 엔진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부 의존이 클수록 무기체계 수출은 정치적 변수가 얽히지만 국산 엔진을 확보한 순간 한국은 자유로운 선택과 협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수출 경쟁력은 엔진 독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대당 엔진 가격이 26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만약 한국이 자체 엔진을 개발해 양산체제를 구축한다면 제작 단가 절감과 후속 군수 지원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한국산 전투기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협력 모델은 단순한 분업이 아닙니다. 시스템, 통합, 내열 합금 제작, 해석 소프트웨어 운용, 3D, 금속 적층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집니다. KF-21, 블록 3에 탑재될 예정인 16,000파운드급 엔진은 애프터버너 사용 시 24,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의 타이푼이나 라팔에 들어가는 EJ200, M88 엔진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한국이 단숨에 유럽 전투기 엔진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KF-21은 단순히 엔진 성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G상, 해상, 공중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멀티 트래킹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같은 첨단 항전 능력에서도 상당 부분 성능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생산 라인 자동화까지 갖춘 덕분에 양산 체제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결국 엔진 국산화라는 퍼즐 조각만 맞춰지면 KF-21은 단숨에 완성형 전투기로 세계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여러 차례 해외 업체와 기술 협상을 시도했지만 스텔스 코팅, 전자전, 핵심 엔진 기술 같은 부분에서는 끝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번번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른바 기술 갑질을 당한 셈이었죠. 그러나 이런 좌절이 오히려 한국을 벼랑 끝에서 결심하게 만들었고 결국 독자 개발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당시 쉽게 기술을 이전받았다면 오히려 국산화는 더 늦어졌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KF-21과 국산 엔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KF-21은 단순히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흔드는 수출형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러시아, 유럽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엔진 독립국 대열에 합류하는 순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KF-21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엔진 기술과 KF-21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 시장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 시장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장터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고 KF-21 수출에 나선다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국제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과 군사 전문지들은 이미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는 KF-21이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팔은 수십 년간 검증된 다목적 전투기로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성공을 거둔 베테랑 기종이지만 KF-21은 최신 설계를 기반으로 한 신예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잠재력이 훨씬 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조건에서 한국은 유럽산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흔든 것처럼 KF-21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균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는 여전히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과 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구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공백 속에서 한국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기술 이전,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전례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싸기 때문이 아니라 짧은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검증된 성능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식이 전투기 시장에서도 그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이 독자 엔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수출 제한이나 부품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수입국에게 리스크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미 해외 방산 업체들이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며 협력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형 항공기 엔진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불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한국 기업이 이제는 엔진 시장에서 파트너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과 검증 능력까지 갖췄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더 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요약하면 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해 오던 엔진 기술의 벽을 한국이 허물어가고 있고 KF-21은 그 변화를 이끌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며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이라는 최후의 성역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은 세계 군사 산업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는 최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산 F-35 전투기를 원해왔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미묘한 군사균형 문제 때문에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돌연 튀르키예의 TF-키안 100대 도입 의사를 내비치며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신중합니다. TF-카안은 2024년 초 첫 비행에 성공했지만 이후 추가 시제기 소식이 거의 없고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나 무장 통합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한 대의 시제기로는 신뢰성 있는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 같은 시기에 개발된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이미 수십 차례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멀티 트래킹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같은 첨단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입증되었고 양산 체제도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국산 엔진 개발이 가속화된다면 사우디 입장에서 훨씬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UAE가 KF-21 개발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중동 지역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의 선택을 예의주시하는 만큼 KF-21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100대를 사줄 테니 첨단 기술을 이전하라. 국내 생산 라인을 개방하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중동식 협상 방식입니다. 튀르키예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기술 검증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사우디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한국처럼 이미 다양한 무기 수출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까지 확보한 국가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사우디의 이번 행보가 단순한 허세 카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겉으로는 압박용 발언처럼 보여도 몇 달 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무기를 단순 구매가 아닌 외교무역 투자 패키지와 묶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이 만약 선택된다면 단순히 전투기 수출 이상의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겪었던 기술 갑질을 극복하고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점은 오히려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는 KF-21이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팔이 가진 장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KF-21 은새롭다는 점과 가격 대비 성능에서 앞선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무장 통합, 엔진 독립 같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TF-K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진정으로 4.5세대 물결표, 5세대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해 2030년대 중반까지 운용할 계획이라면 안정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KF-21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과 함께 수출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지고 중동과 유럽에서 신뢰받는 무기체계로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 A게임 체인저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대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으며 KF-21 보라매는 그 변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국산 엔진의 굉음은 곧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